마음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눈길이 가는 카드가 2개 있다면 2개 모두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 도와드릴게요. 1번 고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이 풀이를 이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돼요. 마음 닿으시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1번부터 들어갈게요. 이 사람 아직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만나도 예전 방식이면 또 상처받아요. 붉은 비단 매듭이 끌린 분들은요, 마음속에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잊었다고 말은 했는데 사실 특정 이름 하나가 계속 마음 안에서 안 풀리고 있죠. 1번 분들은 지금 관계가 딱 끊어진 상태라기보다 말이 멈춘 상태에 가까워요. 끝났다고 하기에는 서로 마음이 덜 정리됐고 다시 시작한다고 하기에는 해결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답답한 거예요. 연락이 오면 다시 흔들릴 것 같고 안 오면 또 서운하고 먼저 하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안 하자니 궁금해서 마음이 계속 가죠. 이 관계는 마지막이 깔끔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할 말을 다 못했거나 한쪽이 회피했거나 그래 그만하자 하고 끝낸 뒤에도 마음은 그대로 남은 상태예요. 예를 들어 헤어진 뒤에 차단까지는 안 했을 수 있어요. 연락처는 남겨뒀고 프로필도 한 번씩 받고 상대가 올린 사진이나 문구에 괜히 의미를 붙였을 수 있어요. 이거 혹시 나 보라고 올린 건가? 이 시간에 왜 이런 걸 올렸지? 새 사람 생긴 건 아니겠지? 내 생각이 아직 나나? 이런 생각했던 분들 있어요. 그리고 1번 분들은 상대를 잊으려고 꽤 노력했어요. 친구 만나고 바쁘게 지내고 일부러 연락 안 하고 상대 생각날 때마다 다른 걸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특정 시간대가 되면 생각이 올라왔을 거예요. 밤에 누웠을 때, 퇴근하고 혼자 있을 때, 주말에 약속이 없을 때, 같이 갔던 장소를 지나갈 때요. 그때마다 마음이 다시 묶였어요. 지난 관계를 보면 1번 분들이 더 많이 참았어요. 상대가 연락이 늦어도 이해하려고 했고, 약속이 바뀌어도 맞춰줬고, 표현이 부족해도 원래 그런 사람이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서운했어요. 사실 1번 분들이 바란 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매일 긴 연락을 달라는 게 아니었고 큰 선물을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헷갈리게 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바쁘면 바쁘다고 말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고 못 만나면 언제 볼 수 있는지 말해주는 것. 딱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상대는 그 기본을 자주 놓쳤어요. 예를 들어요. 상대가 하루 종일 연락 없다가 밤에 와서 미안, 바빴어 라고 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1번 분들이 이해했죠.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이해가 아니라 상처가 돼요. 바쁜 건 이해해도 나를 계속 뒷순위에 두는 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또 상대가 만나자고 했다가 자주 미뤘을 수도 있어요.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 다음에 보자.
요즘 정신이 없어. 이런 말이 반복됐죠. 그런데 정작 본인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친구는 만나고, 다른 약속은 가는 모습이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럼 1번 분들 마음은 무너져요. 나한테만 시간이 없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겠죠. 상대가 1번 분들을 아예 좋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건 분명해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관계를 책임질 만큼의 태도가 부족했어요. 좋아하는 감정과 연애를 제대로 하는 능력은 달라요. 상대는 마음은 있었지만 1번 분들을 안심시키는 행동은 약했어요. 1번 분들은 지금도 그 부분이 제일 아픈 거예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질문이 계속 남아있죠. 차라리 상대가 나쁜 사람이었으면 욕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좋았던 순간도 있었고, 다정했던 말도 있었고, 진심처럼 느껴진 눈빛도 있었으니까 못 놓는 거예요. 9월 초에는 1번 분들이 마음을 많이 누르게 돼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안 할 가능성이 커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메시지를 썼다가 지우고 상대 이름을 검색했다가 다시 닫는 시기예요. 여기서 팩트로 말할게요. 9월 초에는 먼저 장문의 연락을 보내는 건 좋지 않아요. 특히 이런 연락은 피하세요. 나 아직 너 못 잊었어. 그때 왜 그랬어? 나는 아직도 힘든데 너는 괜찮아? 우리 다시 얘기하면 안 돼? 이런 말은 1번 분들 마음은 시원할 수 있는데 상대에게는 부담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상대가 회피하는 성향이면 더 뒤로 빠져요. 그리고 1번 분들은 답장을 기다리다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9월 중순부터는 상대 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직접 연락이 아니더라도 신호가 먼저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스토리를 본다든지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지인을 통해서 소식을 묻는다든지 우연히 마주칠 만한 곳에 나타난다든지요. 그런데 1번 분들 이런 신호 하나만 보고 아직 나 좋아하네 하고 확정하면 안 돼요. 관심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관심과 책임은 달라요. 상대가 진짜 다시 만나고 싶은 거라면 단순히 흔적만 남기지 않고 실제로 대화를 열어야 해요. 잘 지내? 라도 보내야 하고, 한번 볼래? 라고 물어야 하고, 예전 일에 대해 최소한 미안하다는 태도를 보여야 해요. 상대 유형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나눠 볼게요. 1번 분들 상대는 첫째, 감정은 있는데 표현이 느린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혼자 생각을 오래 해요. 보고 싶어도 바로 말 못하고 미안해도 먼저 연락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자존심이 센 경우도 있고 거절당할까봐 겁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유형은 연락이 오면 말이 짧아요. 잘 지내? 요즘 어때?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대신 대화를 끊지 않고 이어가면 가능성이 있어요. 둘째, 외로울 때만 돌아오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유형은 밤에 연락이 많아요. 술 마신 날, 일이 안 풀린 날, 혼자 있는 날 연락해요. 말은 다정해요. 내 생각났어. 보고 싶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날 낮에는 다시 조용해져요. 이 유형은 조심해야 해요. 마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외로워서 온 걸 수 있어요. 셋째, 예전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유형은 다시 연락하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우리 좋았잖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 너도 힘들었고, 나도 힘들었고, 이렇게 말하면서 책임을 흐려요. 이 사람은 다시 만나도 1번 분들이 또 혼자 이해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넷째, 진짜로 후회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유형은 연락이 올 때 말투가 다릅니다. 가볍게 떠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때 내가 연락을 너무 못했지. 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한번 만나서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요. 이런 사람은 만나서 확인해 볼 만해요. 만약 상대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연락한다면 처음 연락은 가벼울 가능성이 커요. 잘 지내? 요즘 뭐해? 갑자기 생각났어. 오랜만이다. 별일 없지? 이런 식이에요. 이때 1번 분들이 해야 할 건 반갑다고 마음을 다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차갑게 쳐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담백하게 받으세요. 잘 지냈어, 너는? 오랜만이네. 별일 없었어. 응, 잘 지내고 있어. 이 정도면 돼요. 상대가 그 뒤에 대화를 이어가는지 보세요. 질문을 하는지, 본인 이야기만 하는지, 과거 이야기를 피하는지, 만날 생각이 있는지, 그걸 봐야 해요. 예를 들어 상대가 요즘 뭐 해? 하고 묻고 1번 분들이 답했는데 대화가 끊겼어요. 그러면 아직 깊은 의도는 약한 거예요. 그냥 떠본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다시 묻고 대화를 이어가고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을래? 까지 간다면 그때는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연락 문장도 정리해 드릴게요. 상대가 가볍게 연락했을 때는 이렇게 받으세요. 오랜만이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때? 상대가 보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요. 나도 반갑긴 해. 그런데 예전처럼 애매하게 다시 이어지는 건 원하지 않아. 상대가 만나자고 하면 이렇게 해요. 만나는 건 괜찮아. 다만 예전 얘기를 그냥 덮고 보기는 어려워. 서로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얘기할 수 있으면 보자. 상대가 왜 이렇게 무겁게 생각해?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가볍게 넘기기 어려울 만큼 마음을 썼어. 그래서 지금은 분명한 얘기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요. 10월에는 만남 가능성이 보여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요. 이때 진짜 조심해야 해요. 만나면 예전 감정이 확 올라올 수 있어요. 얼굴 보면 화났던 마음도 풀리고, 목소리 들으면 그리움이 올라오고, 상대가 다정하게 굴면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 있구나 하고 다시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1번 분들 만났을 때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상대가 과거 문제를 어떻게 말하는지요. 상대가 그땐 내가 미안했어 라고 말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구체성이에요. 내가 연락을 너무 불안하게 했지. 약속을 자주 미뤄서 너 힘들었을 거야. 그때 내가 확실히 말했어야 했는데 피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변화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그냥 우리 둘 다 힘들었잖아. 지나간 일인데 뭐. 너도 예민했어. 이렇게 말하면 조심해야 해요. 이건 책임을 나누거나 피하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다시 만나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요. 1번 분들이 다시 만나고 싶다면 10월에 꼭 말해야 할 문장이 있어요. 나는 예전처럼 애매하게 만나는 건 힘들어. 다시 볼 거면 서로 어떻게 할지 분명히 해야 해. 연락이나 약속에서 나를 계속 불안하게 하면 나는 못해. 이렇게 말해야 해요.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부담스러워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진심으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이 말을 부담으로만 듣지 않아요. 그래, 내가 조심할게 라고 하거나 최소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해요. 재회 가능 기준을 딱 말씀드릴게요. 상대가 먼저 연락한다. 만날 날짜를 구체적으로 잡는다. 예전 문제를 인정한다. 1번 분들이 불편했던 부분을 기억한다.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실제로 바꾼다.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보이면 재회 가능성 있어요. 반대로 재회하면 안 되는 기준도 있어요. 밤에만 연락한다. 만날 약속을 흐린다. 미안하다는 말 없이 보고 싶다고만 한다. 예전 문제를 1번 분들 탓으로 돌린다. 다시 만나자는 말은 안 하면서 연인처럼 굴려고 한다. 이 5가지가 보이면 조심하세요. 이건 다시 만나도 1번 분들이 또 상처받을 수 있어요. 1번 분들한테 제일 위험한 건 상대가 조금 다정해졌다고 바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가 보고 싶었어 라고 했어요. 그 말 듣고 바로 마음이 녹죠. 그런데 그 다음날 연락이 또 늦고 약속은 안 잡고 관계 이야기는 피하면 그건 말만 다정한 거예요. 말은 순간이에요. 행동은 반복이에요. 1번 분들은 행동을 봐야 해요. 상대가 먼저 시간을 내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연락이 꾸준한지, 예전 문제를 인정하는지, 1번 분들 마음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지 이 5가지를 보세요. 9월과 10월에 1번 분들은 재호운이 있어요. 그런데 재회가 무조건 행복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재회는 다시 시험 보는 거예요. 예전에 틀렸던 문제를 이번에 다시 푸는 거예요. 똑같이 풀면 똑같이 틀려요.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해요. 1번 분들이 예전에는 상대를 너무 이해해 줬다면 이번에는 확인해야 해요. 예전에는 서운해도 참고 넘겼다면 이번에는 말해야 해요. 예전에는 상대 일정에 맞췄다면 이번에는 본인 일정도 지켜야 해요. 현실 예시로 더 말해 볼게요. 상대가 10월에 이번 주에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날짜를 안 잡고 계속 봐서라고 해요.
그럼 1번 분들이 먼저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나는 애매한 약속은 별로야. 볼 거면 날짜를 정하자. 상대가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하면 그건 좋지 않은 반응이에요. 약속을 정하자는 말이 예민한 게 아니잖아요. 또 상대가 밤늦게만 연락한다면 조심하세요. 밤에 외로울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낮의 현실에서는 책임을 안 질 수 있어요. 진짜 마음이 있으면 낮에도 연락해요. 평범한 시간에도 안부를 묻고 약속을 잡고 일상에 들어오려고 해요. 1번 분들은 상대 연락이 오면 기쁘겠지만 그 기쁨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루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지 보세요.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대화가 길어질 수 있어요. 이때 과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1번 분들은 울컥할 수 있어요. 그동안 참았던 말이 한꺼번에 나오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길게 쏟아내면 상대가 핵심을 놓쳐요. 짧고 정확하게 말하세요. 나는 네가 연락이 안 될 때 많이 불안했어. 나는 너한테 확실한 말이 필요했어. 나는 다시 같은 방식으로 만나고 싶지 않아. 이렇게요. 상대가 그 말을 듣고 방어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다시 맞춰볼 수 있어요. 상대가 변명부터 하면 아직 어렵네요. 1번 분들 마음속에는 아직 사랑이 있어요. 인정해야 해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는 서운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걸 구분해야 해요. 내가 정말 이 사람과 다시 건강하게 만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예전에 못 받은 사랑을 이제라도 받고 싶은 건지 만약 두 번째라면 조심해야 해요. 상대가 조금만 잘해줘도 이제 보상받는구나 하고 다시 빠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보상은 상대가 주는 게 아니라 1번 분들이 본인 마음을 다시 존중하는 데서 와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1번 분들 중에는 상대가 돌아와도 바로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당연해요. 한 번 불안했던 관계는 다시 시작할 때도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상대가 돌아오면 바로 그래, 다시 만나자가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한 달 정도는 상대 행동을 보세요. 연락이 꾸준한지, 약속을 지키는지, 말이 달라졌는지, 1번 분들을 편하게 해주는지요. 처음 사흘만 잘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면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진짜 변화는 반복돼요. 상대가 나 이제 달라졌어 라고 말하면 이렇게 보세요. 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달라진 행동을 조용히 보여주는 사람이 낫습니다. 예전에는 약속을 미뤘는데 이번에는 먼저 날짜를 잡는다. 예전에는 연락이 끊겼는데 이번에는 바쁘기 전에 미리 말한다. 예전에는 1번 분들이 서운하다고 하면 피했는데 이번에는 듣고 인정한다. 예전에는 관계를 흐렸는데 이번에는 주변에도 조심스럽게 알리려 한다. 이런 행동이 있어야 해요. 1번 분들이 놓치기 쉬운 것도 있어요. 상대가 다시 왔다고 해서 그 관계가 자동으로 예전 좋았던 때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돌아온다는 건 시작점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다시 쌓아야 해요. 신뢰도 다시 쌓아야 하고 말투도 다시 맞춰야 하고 연락 방식도 다시 정해야 해요. 그래서 재회가 되더라도 초반에는 약속을 정해두는 게 좋아요. 연락 안 될 때는 미리 말하기, 약속은 애매하게 잡지 않기, 서운한 건 쌓아두지 말고 짧게 말하기, 서로 바쁜 기간에는 어떻게 연락할지 정하기, 예전 문제를 싸움거리로 계속 꺼내진 않되 덮지는 않기, 이런 현실적인 규칙이 필요해요. 1번 분들이 만남 자리에서 확인할 것도 있어요. 상대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편한지 봐야 해요. 반갑긴 한데 몸이 긴장되고 집에 돌아오면 또 불안하고 상대 말 하나하나를 계속 곱씹게 된다면 아직 안정은 아니에요. 반대로 만나고 나서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상대가 구체적으로 말했고 약속도 분명했고 1번 분들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었다면 다시 볼 수 있어요. 이 관계에서 1번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건 나만 잘하면 되겠지예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둘 다 해야 해요. 1번 분들만 말 조심하고 1번 분들만 기다리고 1번 분들만 이해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정성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선을 세우는 게 먼저예요. 정성을 들이면서도 상대에게 정확히 말해야 해요. 나는 이런 관계는 힘들어. 나는 이런 행동은 못 받아줘.
이 말을 해야 해요. 9월에는 감정 정리, 10월에는 현실 확인, 이렇게 잡으세요. 9월에 무작정 움직이지 말고 10월에 대화 기회가 오면 정확히 확인하세요. 다시 시작할 마음이 있는지, 예전과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서로 어떤 관계로 갈 건지, 이걸 피하면 안 돼요. 1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상대에게 보내고 싶은 말을 노트에 먼저 적어 보세요. 진짜 다 적으세요. 서운한 말, 보고 싶다는 말, 화나는 말 다 적어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보낼 말은 거기서 두 줄만 남기세요. 감정을 다 보내면 상대가 감당 못 해요. 핵심만 보내야 해요. 그리고 또 상대가 연락해 오면 바로 약속부터 잡지 말고 대화 태도를 먼저 보세요. 답장이 성의 있는지, 질문을 되돌려 주는지, 본인 이야기만 하는지, 미안하다는 말을 피하는지 이런 걸 보세요. 연애는 말투에서 많이 보여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나를 아프게 하는 기다림은 거치고 나를 책임지는 인연만 남게 해주세요. 거창하게 안 해도 돼요. 마음이 진심이면 충분해요. 신령님께서도 1번 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지 모르지 않으세요. 1번 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연락 가능성 있어요. 재회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면 또 아파요. 상대가 바뀌는지 보셔야 해요. 말로만 보고 싶다, 미안하다, 그리웠다. 이건 부족해요. 시간을 내고 약속을 잡고 꾸준히 연락하고 예전 문제를 인정해야 해요. 1번 분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다만 애매한 태도까지 사랑으로 봐주면 안 돼요.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1번과 함께 나는 애매한 사랑을 반복하지 않는다 라고 적어보세요. 2번 고르신 분들 새 인연 들어와요.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안 잡혀요. 사람 있는 자리로 나가야 해요. 따뜻한 옷구슬이 끌린 분들은요,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겁이 먼저 나서 그래요. 누가 다가와도 이 사람도 나를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먼저 올라오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번 분들은 9월과 10월에 새 사람 가능성이 꽤 있어요. 다만 영화처럼 갑자기 완벽한 사람이 나타나는 식은 아니에요. 현실적인 자리에서 들어와요. 소개, 지인 모임, 취미 모임, 회사 밖 사람, 친구의 친구, 행사, 강의, 운동,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 이런 식이에요. 이번 분들은 지난 연애에서 실망이 컸어요. 처음에는 잘해주던 사람이 나중에 식었거나 말은 예뻤는데 행동은 부족했거나 썸처럼 굴다가 책임은 안 지는 사람을 만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다가와도 바로 믿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잘하지. 이 사람도 결국 똑같을 수 있지. 괜히 마음 줬다가 나만 다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먼저 올라와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은 당연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이번 분들은 조심이 조금 길어졌어요. 마음속의 문은 열고 싶은데 손은 계속 자물쇠를 잡고 있는 상태예요. 누군가 괜찮은 사람이 와도 너무 오래 시험하면 상대가 지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가 주말에 시간 되세요? 라고 물었는데 이번 분들이 관심 없는 척 하려고 글쎄요, 봐서요. 이렇게만 답하면 상대는 물러날 수 있어요. 사실 이번 분들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죠.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상대는 그 속마음을 몰라요. 그냥 나한테 관심 없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9월에는 사람 만나는 자리를 일부러 만들어야 해요. 정말 중요해요. 집과 일만 반복하면 새 인연이 약해져요. 이번 분들은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날 통로가 좁아져 있는 거예요. 9월 초에는 오래된 지인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요즘 뭐 해? 밥 한 번 먹자. 이번에 모임 있는데 올래? 이런 식이에요. 이때 귀찮다고 바로 거절하지 마세요. 그 자리 자체가 연애 자리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서 누군가 연결될 수 있어요. 특히 이번 분들은 소개가 괜찮아요. 친구가 너한테 맞을 것 같은 사람 있어 라고 하면 한 번은 받아보세요. 처음부터 기대를 크게 하지 말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셔본다는 마음으로요. 부담 없이 만나야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요.
이번 분들한테 들어오는 사람은 처음부터 심장을 확 흔드는 타입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첫 느낌은 평범해요. 그런데 대화가 편해요. 만나고 나면 피곤하지 않고, 연락을 기다릴 때 불안하지 않고, 내 얘기를 끊지 않고 들어줘요. 이런 사람이 더 좋아요. 예전에는 강한 끌림을 사랑으로 봤을 수 있어요. 말 잘하고 분위기 좋고 표현이 빠르고 처음부터 확 다가오는 사람에게 마음이 갔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는 초반만 강하고 오래 못 가는 사람도 있었죠. 이번에는 달라요. 천천히 쌓이는 사람이 더 좋아요. 상대 유형을 현실적으로 나눠 볼게요. 이번 분들에게 좋은 첫 번째 유형은 꾸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과하게 들이대지 않아요. 대신 연락이 일정하고 약속을 잡으면 지키고 이번 분들 말을 기억해요. 너 그날 바쁘다고 했지? 매운 거 잘 못 먹는다고 했지? 이런 작은 걸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화려하진 않아도 오래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 지인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중간에 아는 사람이 있는 인연이 좋아요. 친구의 친구, 동료의 지인, 모임에서 몇 번 얼굴 본 사람. 이런 쪽이 안정적이에요. 이번 분들은 완전히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어느 정도 배경이 보이는 사람이 편해요. 세 번째 유형은 나이가 조금 어리거나 마음이 밝은 사람일 수 있어요. 꼭 실제 나이가 어리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말투가 밝고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지 않고 이번 분들을 웃게 하는 사람요. 이번 분들은 생각이 많아서 너무 무거운 사람보다는 가볍게 웃겨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네 번째 유형은 조심해야 해요. 초반부터 너무 빠르게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우리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운명인 것 같아. 너 같은 사람 처음이야. 이런 말을 너무 빨리 하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말은 달콤한데 실제 책임은 약할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말보다 약속을 보셔야 해요. 상대 행동으로 보면요. 좋은 사람은 약속을 쉽게 깨지 않아요. 답장이 늦어도 이유를 말해요. 싫은 걸 강요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너무 사적인 질문을 몰아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분들이 천천히 가고 싶다고 하면 그 속도를 존중해요. 반대로 조심할 사람은 분명해요. 밤늦게만 연락하는 사람, 술자리에서만 다정한 사람, 처음부터 외모 칭찬만 많이 하는 사람, 전 연인 욕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자기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는 사람, 약속은 안 잡고 말만 오래 하는 사람, 사귀자는 말 없이 연인처럼 굴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9월, 10월에 들어와도 깊게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이번 분들은 외로움이 올라오면 다정한 말에 의미를 크게 붙일 수 있어요. 누가 너 같은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 만나야 돼 라고 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진심인지 보려면 행동을 봐야 해요. 진심인 사람은 말만 하지 않고 시간을 내요. 9월 중순부터는 대화가 잘 맞는 사람이 보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연락 상대처럼 시작돼요. 웃긴 이야기하고 일상 얘기하고 가볍게 안부 묻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 연락을 기다리게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왜 아직 연락 안 오지? 이 사람한테 이 얘기 해주고 싶다. 만나면 편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미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일부러 차갑게 굴지 마세요. 이번 분들은 마음이 생기면 오히려 방어가 세질 수 있어요. 괜히 티냈다가 내가 더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그런데 상대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호감 표현은 해야 해요. 실제 연락 문장으로 볼게요. 상대가 주말에 뭐 해요? 라고 하면요. 아직 정한 건 없어요. 왜요? 이 정도가 좋아요. 문을 열어두는 말이에요. 상대가 밥 한 번 먹을래요? 하면요. 좋아요. 부담 없이 커피나 밥 한 번 해요. 이렇게 받아도 괜찮아요. 상대가 마음에 드는데 너무 티내기 무서울 때는요. 대화 편하네요. 이런 얘기 오랜만에 해서 좋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상대는 호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부담스럽게 느끼진 않아요. 상대가 너무 빠르게 다가오면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천천히 알아가는 게 편해요. 급하게 정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요. 괜찮은 사람은 이 말을 존중해요. 조급한 사람은 여기서 티가 나요. 10월에는 실제 만남이 중요해요. 카톡만 오래 하지 마세요.
메시지에서는 누구나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만나봐야 보여요. 시간 약속을 지키는지, 식당 직원에게 예의가 있는지, 내 말을 끊지 않는지, 자기 자랑만 하지 않는지, 돈 쓰는 태도가 너무 계산적이거나 과시적이지 않은지, 전 연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않는지, 만난 뒤에 연락이 이어지는지, 이걸 보세요. 이번 분들은 상대를 볼 때 외모나 설렘보다 생활 태도를 봐야 해요. 오래 만날 사람은 생활 태도에서 티가 나요. 작은 약속 지키는 사람이 큰 약속도 지켜요. 9월 말에서 10월 초에는 이번 분들 마음이 살짝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겁도 올라와요. 이 사람이 괜찮긴 한데 내가 또 기대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요. 그럴 때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세요. 첫 만남에서 판단하지 말고 최소 두세 번은 보세요. 물론 불쾌한 행동이 있으면 바로 끊어도 돼요. 하지만 단순히 설렘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끊지는 마세요. 이번 분들한테 좋은 사람은 처음부터 폭죽처럼 터지는 사람이 아니라 천천히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만남 상황을 예로 들면요. 친구가 부른 밥자리에서 누군가 옆자리에 앉아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어요. 그런데 대화가 끊기지 않고 말이 편해요. 집에 가서도 그 사람이 한 말이 생각나요. 이런 인연이 가능해요. 또는 취미나 운동, 강의 같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얼굴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인사만 하다가 어느 날 자연스럽게 대화가 길어져요. 이렇게 시작되는 관계가 좋아요. 또는 예전에 알던 사람이 다시 연락할 수 있어요. 완전한 재회 느낌보다는 예전에는 별 감정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 괜찮아 보이는 사람요. 이런 인연도 열려 있어요. 이번 분들 중에는 소개팅이나 모임이 어색해서 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9월, 10월에는 너무 편한 자리만 고르면 새 인연 폭이 좁아져요. 조금 어색해도 한 번은 나가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돌아오면 돼요. 중요한 건 선택지를 넓히는 거예요. 소개팅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이 사람하고 사귈 수 있을까? 까지 보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져요. 그냥 대화가 되는 사람인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인가? 다음에 한 번 더 봐도 괜찮은가? 이 정도만 보세요. 연애는 첫 만남에서 결혼 상대 찾듯 보면 피곤해져요. 9월, 10월 이번 분들은 천천히 봐야 맞아요. 첫 만남은 대화 확인, 두 번째 만남은 태도 확인, 세 번째 만남은 마음 확인, 이렇게 가면 좋아요. 그리고 이번 분들 본인 매력을 너무 낮게 잡지 마세요. 지난 연애에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본인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상대가 제대로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 앞에서 너무 방어적으로 굴지 않아도 돼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편한 것, 불편한 것, 이걸 자연스럽게 말하세요. 좋은 사람은 그걸 귀찮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구나 하고 존중해요. 이번 분들의 결과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동반자예요. 아주 빠르게 깊어지는 관계보다는 대화가 쌓이면서 이 사람 괜찮다 하고 느끼는 관계가 좋아요. 이 사람은 이번 분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아요. 답장이 늦어도 이유를 말하고 약속을 잡으면 지키고 본인 감정을 너무 과하게 밀어붙이지 않아요. 이번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면 속도를 줄여줘요. 이게 중요해요. 좋은 사람은 내가 불안해한다고 화내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해요. 물론 이번 분들도 해야 할 게 있어요. 상대가 괜찮은데도 계속 의심만 하면 관계가 못 자라요. 언젠가 실망시키겠지라는 마음으로 보면 상대의 좋은 행동도 제대로 못 받아요. 9월, 10월에는 마음을 활짝 열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창문 하나만 열어보세요. 답장 조금 더 솔직하게 하기, 약속 하나 받아보기, 좋으면 좋다고 가볍게 표현하기, 상대가 잘해준 건 고맙다고 말하기, 불편한 건 초반에 부드럽게 말하기, 이 정도면 충분해요. 새 인연 가는 기준을 딱 말씀드릴게요. 상대가 연락을 꾸준히 한다. 만남을 구체적으로 잡는다. 이번 분들 속도를 존중한다. 말보다 행동이 차분하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하다.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면 괜찮은 인연이에요. 반대로 피해야 할 기준도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빠르다. 밤에만 다정하다.
약속을 계속 미룬다, 사적인 질문을 너무 빨리 한다, 관계 정의는 피하면서 연인처럼 굴려고 한다. 이러면 멀리서 보세요. 깊게 들어가면 이번 분들이 또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9월에는 사람 만나는 약속 하나는 꼭 잡으세요. 소개팅이 아니어도 돼요. 친구 모임, 취미 모임, 운동, 강의, 전시, 카페 모임, 동네 행사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사람 있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프로필 사진이나 자기소개를 너무 무심하게 두지 마세요. 새 인연은 아주 작은 첫인상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사진 한 장, 말투 하나, 소개 문장 하나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해요. 마지막으로 괜찮은 사람이 다가오면 답장을 일부러 늦추지 마세요. 밀당하려고 늦추는 건 이번 분들한테 안 맞아요. 상대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편한 속도로 솔직하게 답하는 게 더 좋아요.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두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은 멀어지고,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은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본인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이번 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새 인연 들어와요. 다만 집에만 있으면 약해요. 사람 있는 자리로 나가야 하고 처음부터 완벽한 설렘만 찾으면 놓칠 수 있어요. 이번 사랑은 확 타오르는 사람보다 편하게 오래 가는 사람이 좋아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번과 함께 나는 좋은 사람을 알아본다 라고 적어주세요. 3번 고르신 분들 상대가 숨긴 마음이나 상황이 드러나요. 답은 오는데 그 답이 무조건 달콤하진 않아요. 그래도 모르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은빛 비녀가 끌린 분들은요, 품격 있게 참아왔지만 사실 확인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못 물어본 말이 마음속에 남아있죠. 구독, 좋아요로 마음 한번 보태주시고요. 3번 분들은 9월과 10월에 진실 확인이 들어와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연락을 애매하게 했는지, 왜 확실히 잡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요. 3번 분들 관계는 처음부터 단순하지 않았어요. 서로 마음은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말하기 애매했거나 상대에게 복잡한 사정이 있었거나 둘 중 한 사람이 책임을 피했어요. 그래서 좋을 때는 너무 좋고 불안할 때는 너무 불안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둘이 있을 때는 연인 같아요. 말도 다정하고 분위기도 좋고 눈빛도 있고 스킨십이나 감정 교류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 관계가 애매해져요. 주변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거나 사귀자는 말은 안 하거나 중요한 날에는 곁에 없거나 연락이 일정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이걸 계속 느꼈어요. 이 사람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왜 나를 확실하게 두지 않지? 이 질문이 계속 있었죠. 상대는 마음을 다 숨긴 사람으로 보여요. 꼭 큰 거짓말을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 상황을 다 말하지 않았어요. 일 문제, 가족 문제, 전 연애 문제, 다른 사람과의 연결, 본인의 감정 깊이, 책임질 수 있는 정도. 이런 걸 전부 투명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3번 분들은 눈치가 빠른 편이에요.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로 알아챘을 거예요. 답장이 늦어지는 패턴, 특정 시간에는 연락이 안 되는 점,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날, 진지한 질문을 하면 말 돌리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있네 라고 느꼈죠. 그런데 3번 분들은 바로 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물었다가 관계가 깨질까 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답을 듣는 게 무서웠어요. 좋은 답이 아니면 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3번 분들은 계속 기다렸어요. 상대가 먼저 말해주길 기다렸고,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렸고, 언젠가 나를 선택해주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마음이 많이 지쳤어요. 9월에는 더 이상 모른 척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상대가 직접 말할 수도 있고, 3번 분들이 우연히 알게 될 수도 있고, 주변 사람 말을 통해 듣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애매했던 부분이 올라와요. 예를 들어요. 상대가 바쁘다고 했는데 다른 약속에는 갔다는 걸 알게 되거나 나한테는 연락 못 한다고 했는데 SNS는 하고 있거나 전 연애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주변에
3번 분들 존재를 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수 있어요. 이때 3번 분들 마음이 확 식을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확인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화나죠, 서운하죠, 참았던 게 많으니까 한 번에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길게 쏟아내면 상대가 핵심을 피해요. 짧게 물어야 해요. 지금 나랑 진지하게 생각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를 계속 이렇게 애매하게 둘 거야? 내가 알아야 할 상황이 더 있어. 이 정도면 돼요. 질문은 짧게, 답은 상대가 하게. 이게 중요해요. 3번 분들 상대 유형도 나눠볼게요. 첫째, 마음은 있지만 현실을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일, 가족, 거리, 전 관계, 본인 상황 때문에 책임지는 말을 못해요. 문제는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3번 분들을 계속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고 해서 3번 분들이 무기한 대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둘째, 애매한 관계를 편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유형은 사귀자는 말은 피하지만 연인처럼 행동하려고 해요. 외로울 때 연락하고 보고 싶을 때 만나고 감정은 받으면서 책임은 안 져요. 3번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유형이에요. 셋째, 숨기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전 연애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거나 다른 관심 대상이 있거나 주변에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 3번 분들이 감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말만 안 했을 뿐 느낌은 있었죠. 넷째, 늦게라도 정리하고 진지하게 오려는 사람이에요. 이 유형은 9월, 10월에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애매했던 부분을 설명하고 만남을 잡고 내가 확실히 말 못해서 미안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지켜볼 만해요. 10월에는 결론이 더 가까워져요. 상대가 진짜 잡을 사람이면 행동이 바뀌어요. 연락이 일정해지고 만날 약속을 잡고 관계를 숨기지 않고 진지한 대화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반대로 상대가 계속 나도 모르겠어. 상황이 복잡해. 시간이 필요해. 너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이런 말만 반복하면 그건 사실상 책임을 피하는 거예요. 3번 분들 여기서 냉정하게 보셔야 해요. 싫어하는 건 아니야는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황이 복잡해는 3번 분들을 계속 불안하게 둬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최소한 상대를 안심시키려고 해요. 바쁘면 바쁘다고 말하고, 시간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말하고, 마음이 있으면 관계를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3번 분들만 기다리게 한다면 그건 배려가 부족한 거예요. 3번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할 건 상대의 애매한 말을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를 나중엔 가능하겠지로 바꾸지 마세요. 모르겠어를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구나로 바꾸지 마세요. 너는 좋은 사람이야를 나를 사랑하는구나로 바꾸지 마세요. 상대가 한 말 그대로 보세요. 3번 분들 관계에서는 공식적인 말이 필요해요. 우리 무슨 사이야? 이 질문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섭죠. 그런데 이 말을 피하면 계속 마음만 소모돼요. 실제 질문 문장도 드릴게요. 상대가 둘만 있을 때는 연인처럼 굴면서 밖에서는 선을 긋는다면요. 왜 밖에서는 나를 애매하게 대해? 나는 그게 불편해. 상대가 전 연애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것 같다면요. 그 문제가 정리된 다음에 나를 만나는 게 맞지 않아. 지금 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아야겠어. 상대가 계속 바쁘다고 미루면요. 바쁜 건 알겠어.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볼 수 있어? 날짜를 말해줘. 상대가 나도 모르겠다고 하면요. 모르겠다는 말로 내가 계속 기다리긴 어려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답을 말해줘. 이렇게 물어야 상대의 진짜 태도가 나와요. 3번 분들은 말 못해서 손해본 게 많아요. 속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가 깨질까봐 참았어요. 그런데 이미 3번 분들 마음은 많이 깨졌어요. 겉으로 관계만 이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는 답을 받아야 해요. 9월 말에는 3번 분들이 마음속으로 결심할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더 이상 끌려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이 결심이 오래 가려면 증거를 봐야 해요. 상대가 진짜 바뀌는지 아니면 또 말만 하는지요. 상대가 좋은 쪽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먼저 연락 빈도를 늘리고 만날 날짜를 잡고 예전 일을 피하지 않고 3번 분들이 불안해한 부분을 인정해요. 예를 들면요. 내가 너를 헷갈리게 한 거 맞아.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이번 주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 상황은 이렇고 너한테 숨기고 싶진 않아. 이렇게 말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상대가 나쁜 쪽으로 나오면 계속 흐릴 거예요. 왜 이렇게 몰아붙여? 우리 좋았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안 돼. 지금 이런 얘기 하기 싫어. 이런 식이면 어렵습니다. 예, 재회 가능, 관계 지속 가능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상대가 숨긴 상황을 설명한다. 관계를 분명히 말한다. 만날 시간을 잡는다. 3번 분들이 불안했던 이유를 인정한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말한다.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면 관계를 다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정리 기준도 있어요. 계속 대답을 피한다. 3번 분들 탓으로 돌린다. 밤이나 외로운 시간에만 연락한다. 관계 정의를 피한다. 말은 다정하지만 행동이 그대로다. 이러면 정리 쪽이 맞아요. 3번 분들은 이제 상대 기분보다 본인 마음을 먼저 봐야 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자주 울었는지, 일상이 무너졌는지, 자존감이 떨어졌는지, 친구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세요.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있다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모를 때 계속 묻는 게 아니라 알고도 받아들이기 싫을 때 계속 묻거든요. 10월에는 3번 분들이 답을 받아낼 수 있어요. 좋게 보면 관계가 정상적인 자리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정리할 힘이 생겨요. 둘 다 필요해요. 제일 나쁜 건 계속 모르는 채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볼게요. 3번 분들 관계는 상대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상대도 흔들렸을 수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상황이 복잡했을 수도 있고 3번 분들을 잃기는 싫은데 확실히 책임지기는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상대가 어떤 사정이 있든 3번 분들이 계속 불안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사정이 있으면 설명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하면 기간을 말해야 하고, 기다려 달라고 하려면 그만큼의 태도를 보여야 해요. 3번 분들이 많이 했던 실수가 있어요. 상대가 조금만 다정하면 불안했던 걸 덮었어요. 전날까지 울다가도 상대가 보고 싶다 한마디 하면 마음이 다시 풀렸어요. 그러고 또 며칠 뒤 같은 일이 반복됐죠. 이제는 말 한마디에 풀리면 안 돼요. 풀리더라도 확인은 해야 해요. 보고 싶다는 말 다음에 만날 날짜가 있는지, 미안하다는 말 다음에 바뀐 행동이 있는지, 좋아한다는 말 다음에 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태도가 있는지, 이걸 보세요. 3번 분들이 상대와 만난다면 장소도 중요해요. 술자리나 밤늦은 만남은 피하는 게 좋아요. 감정이 흐려져요. 낮에 정신이 맑을 때 너무 시끄럽지 않은 곳에서 보세요. 대화해야 하니까요. 만나서 상대가 손을 잡거나 다정하게 굴더라도 바로 마음이 풀리면 안 돼요. 먼저 대화를 해야 해요. 3번 분들이 원하는 건 스킨십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답이잖아요. 우리 지금 얘기 먼저 하자. 나는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워.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야겠어. 이렇게 말하세요. 상대가 진심이면 앉아서 얘기해요. 회피하는 사람은 분위기를 흐리거나 웃어 넘기거나 왜 좋은 날 이런 얘기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반응이 답이에요. 3번 분들한테 도움되는 사람도 보여요. 현실적으로 말해주는 여자 어른, 친구, 언니, 누나, 상담자 같은 사람이에요. 3번 분들은 혼자 생각하면 상대를 좋게 포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해보세요. 상대가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어. 꾸미지 말고 말하세요. 그러면 옆 사람이 더 정확히 봐줄 수 있어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상대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3개만 적으세요. 길게 쓰지 말고 짧게요. 우리는 무슨 사이야? 나를 진지하게 생각해? 계속 만날 생각이 있어? 이 3개면 충분해요. 그리고 또 상대가 대답을 피하면 그걸 답으로 보세요. 침묵도 답이에요. 대답을 피하는 사람은 책임질 준비가 안 된 사람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대화는 밤늦게 하지 마세요.
밤에는 외로움이 커지고 판단이 흐려져요. 낮에 정신 멀쩡할 때 얼굴 보고 말하는 게 좋아요. 카톡으로 길게 싸우면 오해만 커져요.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은빛이나 흰색 물건 하나를 깨끗이 닦아두세요. 반지, 귀걸이, 작은 거울도 괜찮아요. 닦으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를 헷갈리게 하는 말은 거치고 나에게 필요한 진짜 답만 보이게 해주세요. 신령님께서도 3번 분들이 더는 혼자만 애태우지 않게 도와주실 거예요. 3번 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상대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만 있다고 관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9월과 10월에는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해요. 확인이 무서워서 미루면 계속 아파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3번과 함께 나는 애매한 답을 기다리지 않는다 라고 적어주세요. 4번 고르신 분들, 지난 2년은 정리 쪽이 강하고 새 방향이 열려요. 돌아가는 길보다 나가는 길이 더 좋아요. 남색 달비단 주머니가 끌린 분들은요, 마음속에 오래 넣어둔 기억을 이제 꺼내야 해서 그래요.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비워야 새 사람이 들어와요.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4번 분들은 팩트부터 말할게요. 9월과 10월에는 과거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앞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해요. 예전 사람에게 미련이 남아 있어도 그 관계는 이미 많이 무너졌어요. 다시 세운다 해도 4번 분들이 더 많이 맞추고 더 많이 참아야 할 가능성이 커요. 지난 시간을 보면 4번 분들은 마음이 가라앉는 관계를 오래 붙잡았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좋았어요. 설렘도 있었고 의미도 있었고 이 사람과 뭔가 될 것 같다는 기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4번 분들이 점점 지쳤어요. 예를 들어 상대가 자주 변덕을 부렸거나 연락이 일정하지 않았거나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았거나 4번 분들이 더 많이 이해해야 했을 수 있어요. 또는 사귀고 있었더라도 늘 4번 분들이 맞추는 쪽이었을 수 있어요. 상대 기분을 살피고 상대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가 미안하다고 하면 또 받아주고요. 이런 게 반복됐네요. 4번 분들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팩트는 오래 참는다고 사람이 꼭 바뀌는 건 아니에요. 바뀔 사람은 말을 들었을 때 바뀌려고 해요. 그런데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말했는데도 반복됐다면 그건 상대가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크게 바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현재 4번 분들은 마음속으로 많이 지쳤어요. 그런데도 완전히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과 보낸 시간이 아깝고 좋았던 기억이 선명하고 혹시 내가 떠난 뒤에 상대가 달라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4번 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 너무 많이 해준 게 있어서 쉽게 인정하기 싫은 마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대로 끝나. 이 마음이 크죠. 그런데 사랑은 투자금 회수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아프지만 인정해야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숨은 문제는 이 관계가 이제 4번 분들을 살리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대 연락 하나에 힘이 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락이 와도 불안하고 안 오면 더 불안하고 만나면 잠깐 좋다가 다시 지쳐요. 이 정도면 사랑보다 소모가 커진 거예요. 9월에는 정리해야 할 마음이 크게 올라올 수 있어요. 상대에게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 연락이 없어서 더 확실히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둘 중 어느 쪽이든 4번 분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해요. 이 사람을 다시 붙잡을까? 이 질문보다요.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했나? 이걸 봐야 해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4번 분들이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웃음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면 정리 쪽이에요. 연락을 기다릴 때 기대보다 불안이 크면 정리 쪽이에요.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따뜻하기보다 허하면 정리 쪽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4번 분들 상대 유형도 나눠볼게요. 첫째, 계속 미루는 사람이에요. 만나자고 하면은 바쁘다고 하고, 대화하자고 하면 나중에 하자고 하고,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해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도 바뀌는 건 없어요. 이 유형은 4번 분들을 오래 붙잡아 둘 수 있어요.
둘째, 미안하다는 말은 잘하지만 행동은 안 바꾸는 사람이에요. 미안해. 내가 잘할게. 이번엔 다를 거야. 말은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문제가 반복돼요. 4번 분들은 이 말에 약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9월, 10월에는 말보다 반복된 행동을 보셔야 해요. 셋째, 4번 분들이 떠나려 하면 갑자기 붙잡는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소홀하다가 4번 분들이 마음 정리하려고 하면 갑자기 다정해져요. 이 유형이 제일 헷갈려요. 정말 후회해서 오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익숙한 사람이 떠나는 게 싫어서 붙잡는 걸 수도 있어요. 구별해야 해요. 넷째, 이미 관계가 끝났는데 기억만 남은 사람이에요. 실제 상대는 이제 멀어졌는데 4번 분들 마음속에서 좋았던 장면만 계속 반복되는 경우요. 이 경우는 상대와 다시 잘 되는 것보다 4번 분들이 기억에서 빠져나오는 게 더 중요해요. 10월에는 새 환경, 새 사람, 다른 분위기의 인연이 보여요. 꼭 외국 사람이나 먼 지역 사람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평소 4번 분들이 만나던 스타일과 다른 사람, 다른 직업군, 다른 생활 패턴, 다른 성격의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4번 분들은 원래 익숙한 사람에게 약해요. 한번 마음을 주면 오래 보고 전기 들면 쉽게 못 끊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익숙한 사람보다 낯선 사람이 더 좋아요. 예전과 비슷한 사람을 다시 고르면 비슷한 문제를 반복할 수 있어요. 새 인연은 4번 분들을 기다리게 만들기보다 움직이게 해요. 예를 들면 주말에 나가볼까? 이거 같이 해볼래? 밥 먹었어? 이렇게 4번 분들 생활에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말만 예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을 내는 사람이 좋아요. 9월과 10월에 4번 분들이 조심해야 할 건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연락해 볼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 볼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설명해 볼까? 그런데 그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이었던 적이 별로 없었죠. 한 번 더 만나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또 기다리고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을 끊기 전에 습관부터 끊어야 해요. 상대 SNS 확인하는 습관, 예전 대화방 다시 보는 습관, 사진 들여다보는 습관, 지인에게 소식 묻는 습관, 이걸 줄여야 해요. 마음은 눈으로 다시 붙어요. 계속 보면 계속 생각나요. 실제 정리 문장도 드릴게요. 상대가 다시 연락했는데 4번 분들이 흔들릴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도 생각이 많았어. 그런데 예전처럼 반복되는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상대가 한 번만 보자고 하면요. 만나는 게 해결이 될지 또 흔들리는 일이 될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먼저 지키고 싶어. 상대가 내가 바뀔게 라고 하면요.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할 것 같아.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하긴 어려워. 상대가 너 너무 차갑다고 하면요. 차가워진 게 아니라 오래 힘들어서 조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행동 지침은 강하게 나와요. 결단해야 해요. 부드럽게 정리해도 되고 조용히 멀어져도 돼요. 하지만 같은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4번 분들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어요. 더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벌써 해결됐어요. 10월에는 밖으로 나가야 해요. 새로운 장소가 좋아요. 평소 안 가던 동네, 전시, 강의, 산책길, 지인 모임, 카페, 운동, 작은 여행, 이런 곳에서 기분이 바뀌고 그 바뀐 기분 속에서 새 연하운이 살아나요. 예를 들어 친구가 같이 어디 가자고 하면 귀찮아도 한 번은 가보세요. 집에 있으면 과거 생각이 커져요. 밖에 나가면 몸이 먼저 바뀌고 몸이 바뀌면 마음도 따라와요. 4번 분들은 생각으로 정리하려고 하면 오래 걸려요. 움직이면서 정리해야 해요. 새 사람을 만나는 상황도 보여요. 4번 분들은 원래 익숙한 사람과 익숙한 장소에 머물렀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월에는 다른 동네, 다른 모임, 다른 취향의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예전 사람과 정반대 분위기일 수 있어요. 예전 사람이 연락이 불안정했다면 새 사람은 약속이 분명해요. 예전 사람이 감정을 숨겼다면 새 사람은 표현이 편해요. 예전 사람이 4번 분들을 기다리게 했다면 새 사람은 먼저 시간을 내요. 예전 사람이 4번 분들을 작게 만들었다면 새 사람은 4번 분들 말을 편하게 들어줘요.
이 차이가 보여야 좋은 인연이에요. 정리 가능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 웃음보다 피로감이 먼저 온다. 연락을 기다릴 때 기대보다 불안이 크다.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말했는데 바뀌지 않았다. 내가 더 많이 참고 맞춘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 생활이 줄어들었다.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면 정리 쪽이에요. 새 인연 가는 기준도 있어요.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내 말을 편하게 들어준다. 약속을 정확하게 잡는다.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 예전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놓치지 마세요. 4번 분들 중에는 그래도 그 사람이 다시 오면 어떡하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과거 사람은 완전히 조용하다가도 4번 분들이 마음을 정리하려는 순간 다시 흔들 수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놓으려 하면 연락이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중요한 건 연락이 왔다는 사실보다 그 연락의 내용이에요. 상대가 진짜 후회하는 연락이면 구체적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는지 알아. 그때 너를 힘들게 한 거 인정해. 다시 시작하자는 말보다 먼저 사과하고 싶었어. 이렇게 와요. 그런데 그냥 흔드는 연락은 애매해요. 요즘 생각나더라. 잘 지내냐? 너랑 있을 때가 좋긴 했어. 우리 그때 좋았잖아. 이런 말은 마음을 흔들 수 있지만 책임 있는 말은 아니에요. 4번 분들은 이 차이를 보셔야 해요. 결과는 좋아요. 정리하고 나면 4번 분들 얼굴이 달라져요. 주변에서 요즘 좀 편해 보인다. 분위기 좋아졌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진짜 신호예요. 사랑 때문에 눌려있던 사람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새 사람은 4번 분들을 작아지게 만들지 않아요. 예전 관계에서는 눈치를 봤다면 새 관계에서는 말이 편해져요. 예전에는 연락 하나에 하루가 흔들렸다면 새 사람은 안정감을 줘요. 예전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생각했다면 새 사람 앞에서는 내가 나로 있어도 괜찮아요. 이 차이를 꼭 보세요. 수호 쪽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힘이 강해요. 4번 분들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새 판을 여는 중이에요. 9월은 정리, 10월은 이동, 그리고 그 뒤로 새 인연 가능성이 커져요. 과거를 덜 볼수록 새 사람이 빨리 보여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9월 안에 그 사람과 연결된 물건 하나를 정리하세요. 버리기 어렵다면 상자에 넣어서 안 보이는 곳에 두세요. 사진, 선물, 편지, 캡처, 뭐든 하나는 정리해야 해요. 그리고 또 10월에는 평소 안 가던 장소에 꼭 가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보다 내 생활을 바꾸러 간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만날 때 예전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랬는데, 전 사람은 저랬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새 인연이 제 힘을 못 써요. 새 사람은 새 사람으로 봐야 해요.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남색이나 검은색 작은 천에 종이를 하나 접어 넣어 보세요. 그 종이에 이렇게 적어 보세요. 지나간 인연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나를 살리는 인연만 오게 해주세요. 며칠 두었다가 마음이 괜찮아지는 날 정리하면 돼요. 치성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마음을 끊어내는 정성이 먼저예요. 성불될 인연은 성불되고 남을 인연은 편하게 남게 돼요. 4번 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과거 사람보다 새 사람이 좋아요. 돌아가는 길보다 나가는 길이 열려요. 9월과 10월에는 본인을 지치게 한 사랑을 미화하지 마세요. 좋았던 장면만 기억하면 또 흔들려요. 힘들었던 팩트까지 같이 봐야 해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4번과 함께 나는 나를 살리는 사랑으로 간다 라고 적어보세요.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 특히 인연 정리나 재회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은 고정 댓글 카톡으로 천천히 문의 주세요. 맞춤 부적이나 비방은 마음 닿으신 분들만 조심스럽게 봐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덜 아프고 더 정확한 사랑 쪽으로 가시길 정성으로 빌겠습니다.